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손가락이 뻣뻣하고 아파서 주먹을 쥐기조차 힘드신가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비 오는 날이면 온몸의 관절이 쑤시고 아프시나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나이 들어서 그렇다 류마티스 관절염 의심된다는 말만 듣고 계신가요? 만약 지금 이런 증상들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70% 이상이 겪고 있는 관절 질환과 자가 면역 질환.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나이 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포기하고 계세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지식만 있다면 80세, 90세가 되어도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30년 경력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100세가 되어도 관절이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50대부터 관절염으로 고생하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를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관절염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진행을 멈추고 심지어 호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단 15분 투자로 앞으로 30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텐데 중간에 다른 채널로 돌리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류마티스 내과가 다루는 질환들. 먼저 류마티스 내과에서 어떤 질환들을 다루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류마티스 내과는 관절, 근육, 뼈,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계와 관련된 질환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과입니다. 가장 흔한 질환들을 살펴보면 첫째,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면역계가 잘못 작동해서 자신의 관절을 공격하는 질환이에요. 주로 손가락, 손목, 발가락 관절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퇴행성 관절염, 즉 골관절염입니다. 이것은 관절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질환으로 무릎, 엉덩이, 척추에 주로 생깁니다. 셋째,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척추와 골반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허리가 점점 굳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넷째,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입니다. 온몸의 장기를 침범할 수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다섯째, 통풍입니다. 요산이라는 물질이 관절에 쌓여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이런 질환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염증입니다. 우리 몸 어딘가에 만성 염증이 생겨서 관절과 장기들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관절염의 초기 신호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관절염의 초기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호는 아침 강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해서 30분 이상 지나야 부드러워진다면 염증성 관절염을 의심해봐야 해요. 두 번째는 대칭적인 관절 통증입니다. 왼쪽 손목이 아프면 오른쪽 손목도 아픈 식으로 양쪽이 똑같이 아픈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관절 부종입니다. 관절 주위가 붓고 만져보면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은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네 번째는 전신 피로감입니다.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계속 피곤하고 열이 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자가 면역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날씨 변화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비가 오기 전이나 날씨가 추워질 때 관절이 더 아픈 것은 염증성 관절염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실제 사례를 통해 본 관절염 극복기. 제가 직접 상담했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5세 김땡땡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년 전부터 손가락 관절이 아파서 여러 병원을 다니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절염이라고 해서 파스만 붙이고 지냈는데 점점 손가락이 변형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라고 했지만 부작용이 무서워서 약을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거예요. 이분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염증을 줄이는 식단으로 완전히 바꿨어요. 설탕, 밀가루,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고 항염 효과가 있는 생선, 견과류, 색깔 있는 채소를 늘렸습니다. 둘째, 장 건강을 개선했어요. 우리 몸 면역세포의 80%가 장에 있거든요. 발효식품과 프리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섭취하게 했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어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중 운동과 요가를 병행했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했어요. 명상과 깊은 호흡을 매일 실천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6개월 후 이분의 손가락 통증은 80% 이상 줄어들었고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1년 후에는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0세 박모님은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든 상태였어요. 의사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이분은 자연치유를 원하셨습니다. 이분께 적용한 방법은 체중 감량과 관절 주변 근육 강화였어요. 6개월 동안 10kg를 감량하고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술 없이도 통증이 크게 줄어들어서 지금은 등산까지 다니고 계세요. 관절염과 자가 면역 질환의 근본 원인. 그렇다면 왜 관절염과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원인은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이 생기는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설탕, 트랜스지방, 가공식품, 정제된 곡류들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켜요. 둘째, 장 건강 악화입니다. 장벽이 손상되면 독소들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전신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셋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면역계가 교란됩니다. 넷째, 수면 부족입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염증을 억제하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요. 다섯째, 운동 부족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항염 효과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염증이 쌓입니다. 여섯째, 환경 독소입니다. 대기오염, 중금속, 화학물질들이 우리 몸의 면역계를 혼란시켜요.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몸의 면역계가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의학적 진단과 검사의 이해. 관절염이 의심될 때 병원에서 어떤 검사들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 검사예요.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ESR적 혈구침 강속도가 CRP를 측정합니다. 이 수치들이 높으면 몸속에 염증이 있다는 의미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할 때는 류마티스 인자 RF와 항시 CP 항체를 검사해요. 이것들이 양성이면 류마티스 관절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진단할 때는 항액 항체 ENA 검사를 해요. 이것이 양성이면 루푸스나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을 의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영상 검사입니다. X선 촬영으로 관절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MRI나 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해요. 세 번째는 관절액 검사입니다. 관절이 많이 부었을 때 주사기로 관절액을 뽑아서 염증 세포나 요산 결정 등을 확인해요. 이런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검사상 정상이어도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검사상 이상이 있어도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현대의학의 치료법과 한계. 현재 병원에서 관절염과 자가 면역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예요. 염증을 줄이는 소염진통제, 면역을 억제하는 면역억제제, 생물학적 제제 등을 사용해요. 이런 약물들은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염증을 빠르게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 주거든요.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요. 소염진통제를 오래 먹으면 위장장애, 신장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해요. 면역억제제는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고 장기간 사용하면 암 위험도 높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주사치료예요.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나 히알루론산 주사를 놓아서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윤활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일시적인 효과는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주 맞으면 관절 연골이 더 손상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물리치료와 운동치료예요. 이것은 부작용이 적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에요. 네 번째는 수술치료예요. 관절이 심하게 손상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도 해요. 현대의학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주로 증상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혹시 주변에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소중한 정보니까요. 통합적 접근법의 중요성. 그렇다면 관절염과 자가 면역 질환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통합적 접근법입니다. 약물 치료만 의존하지 말고 생활습관, 식단,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모두 함께 개선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요소들을 늘려야 해요. 두 번째 원칙은 면역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면역이 너무 활성화되지도 너무 억제되지도 않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해요. 세 번째 원칙은 전신 건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관절만 따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향상시켜야 해요. 네 번째 원칙은 개인 맞춤형 치료입니다. 사람마다 원인과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치료보다는 개인에게 맞는 치료를 해야 해요. 다섯 번째 원칙은 지속 가능한 치료입니다.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항염식단의 핵심.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항염식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설탕과 단순당입니다. 사탕, 케이크, 음료수, 과자 등은 염증을 급격히 증가시켜요. 둘째, 정제된 곡류입니다. 흰쌀, 흰빵,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이 염증을 일으켜요. 셋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첨가물이 많아요. 넷째,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튀긴 음식들은 강력한 염증 유발 요소예요. 다섯째, 과도한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유 등은 염증을 증가시켜요. 이제 적극적으로 먹어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정어리, 연어 등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요. 둘째,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입니다. 베리류, 녹황색 채소, 토마토 등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염증을 줄여줘요. 셋째,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아마씨, 치아시드 등이 좋은 지방과 항염 성분을 제공해요. 넷째, 향신료와 허브입니다. 강황, 생강, 마늘, 양파 등은 천연 항염제 역할을 해요. 다섯째,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등이 장 건강을 개선해서 전신 염증을 줄여줘요. 관절 건강을 위한 운동법. 관절염이 있을 때는 운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관절염 치료의 핵심이에요. 운동이 관절에 주는 좋은 효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관절을 안정시켜요. 둘째,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개선해줘요. 셋째, 관절 연골에 영양을 공급해서 건강하게 유지해요. 넷째,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염증을 줄여줘요. 다섯째, 체중을 줄여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줘요. 관절염 환자에게 좋은 운동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중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요. 수영, 아쿠아로빅, 물속 걷기 등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요가와 태극권입니다.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균형 감각을 개선하며 동시에 스트레스도 줄여줘요. 세 번째는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이에요. 네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실버카 운동, 고정식 자전거 타기 등이 심혈관 건강과 전신 컨디션을 개선해줘요. 다섯 번째는 관절 가동 범위 운동입니다. 매일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서 뻣뻣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운동이에요. 운동할 때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운동 전후에 충분히 워밍업과 쿨다운을 하세요.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세요. 갑자기 강도를 높이지 말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운동 후 관절이 붓거나 아프면 얼음찜질을 해주세요.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입니다. 이것들이 관절염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시켜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면 면역계가 교란되고 염증이 증가해요. 또한 스트레스는 근육을 긴장시켜서 관절에 더 많은 부담을 주기도 해요.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명상과 깊은 호흡입니다. 하루에 10에서 20분 정도 조용한 곳에서 명상하거나 깊게 호흡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둘째, 규칙적인 취미 활동입니다.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등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셋째,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돼요. 넷째, 자연과의 접촉입니다. 산책, 등산, 정원 가꾸기 등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돼요. 수면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염증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켜요. 좋은 수면을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침대에서는 잠만 자고 다른 활동은 하지 마세요. 카페인과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니 피하세요. 보조제와 천연 치료법.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조제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단, 이런 보조제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EPA와 DHA가 풍부한 생선기름 보조제는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요. 하루 1000에서 2000mg 정도 복용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입니다. 관절 연골의 주성분으로 연골 재생과 보호에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강황 커큐민입니다. 천연 항염제로 불리는 강황은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는 MSM 메틸설포닐메탄입니다. 황화합물로서 관절 건강과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줘요. 다섯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면역 조절과 뼈 건강에 필수적이며 자가 면역 질환 예방에도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장 건강을 개선해서 전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천연 치료법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온열요법과 냉찜질. 염증이 있을 때는 냉찜질, 근육 긴장이 있을 때는 온찜질이 효과적이에요. 마사지. 부드러운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긴장을 완화해줘요. 침구치료. 전통 한의학의 침구치료도 관절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로마테라피. 라벤더, 유칼립투스 등의 에센셜 오일은 통증과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많은 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평생 고통의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로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이어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 역시 주변에서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던 분이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며 좋아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참지 않고 전문가와 함께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알면 늦지 않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관절 손상을 막고 내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고 아침마다 뻣뻣하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가장 먼저 전문 진료를 받으시고 오늘 말씀드린 항염증 식단과 생활 습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복부 수술, 그리고 갑상선 수술에 관한 이야기. 수술을 앞둔 환자와 가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비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